1번 보시면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 구분합니다.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 구분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상계 처리가 아니고 총액주의예요.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기간이 그 일정 기간은 요거죠. 손익계산서.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성과. 그래서 정답은 1번이시고.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우리 이거 외운 적이 있었어요. 뭐 외운 적이 있었냐면은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무슨 법이 크다?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뭐하다? 크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입니다. 거기 보시면 원가 없죠? 원가만 후입이 크고 나머지는 누가 크다고요? 선입이 커요. 그래서 정답 4번. 자, 요 문제 맞추시려면 요게 기억나야 돼요. 원가만 누가 크다? 후입. 나머지는 누가 크다? 선입. 그리고 어차피 시험 볼 때까지 누가 더 기억하냐거든요. 그래서 기억 안 나는 거는 다시 외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유형자산의 무슨 원가요? 취득원가. 그래서 우리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관리 및 일반 간접 원가는 그냥 요거는 요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로.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원가 처리하는 거고, 설치하고 조립. 우리 왜 설치해요? 샀으니까. 왜 조립해요? 샀으니까. 안 샀으면 설치하거나 조립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3번 설계하는 이유도 뭐죠?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렇게 나오면 1번, 2번 꼭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 3번은 틀릴 확률이 좀 높아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시장성 있는 진성의 주식 10주를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한 주당 5만원에 매입했는데요. 제가 앞으로 이 얘기 자주 할 겁니다. 글씨하고 숫자 나오면 분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개하셔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55만원. 그 다음에 뭘로 줬냐면 보통예금 55만원. 그 다음에 기말 공정가치는 한 주당 5만 2천 원이 됐대요. 얼마가 됐대요? 5만 2천 원. 그러면 10주니까 아이고 잠시만요. 50만 5천 원이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덧셈을 잘못했어요. 50만 5천 원. 그 다음에 기말공정 가치는 한 주당 5만 2천 원이래요. 그러면은 꼭 계산기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계산하기 편합니다. 10주 곱하기 52만 원, 5만 2천 원 하면 52만 원 나와요. 빼기 50만 5천 원 하시면 15,000원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15,000원. 그 다음에 우리 결산 때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평가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평가. 그래서 평가이익 15,000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딴 거일 수도 있어요. 네, 뭐일 수도 있냐면은 저기 단기매매증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이면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냐면 900번대 수수료 비용 5,000원.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5번. 그래서 앞으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글씨하고 숫자 나오는 건 꼭 분개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분개를 보여드리겠지만 대부분 숫자하고 글씨 나오면 분개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5번 퇴직금. 전사는 퇴직금 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하는 법인으로 전기 말에 500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월 30일에 7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7월 30날 분개하면은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거기 지문에 보시면 얼마 있었대요? 500. 근데 퇴직금은 얼마 나갔죠? 700 나갔죠? 그래서 부족한 건 뭘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냐면 퇴직급여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건 부연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거기 말에 보시면 800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12월 31일 분계는 차변의 퇴직급여 800,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800. 그래서 정답은 2번에 1000만 원이세요. 일단 정답은. 그래서 부연 설명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 봐주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일단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대손충당금 부족하면 대손상각비 아니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쓴다라고 우리 외웠었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족하면 퇴직급여 써요. 그래서 충당 나오는 것들은 다 무슨 법 한다 그랬죠? 보충법. 그래서 우리가 700을 줘야 되는데 500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 부족하죠? 200 부족하죠. 그래서 그 부족한 거는 비용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800이 필요한데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러면 0이 800 되려면 얼마만큼 늘려줘야 돼요? 800만 원만큼. 그래서 모자른 거 채워준다 그래서 이걸 무슨 법이라 그런다고요? 보충법이라고 합니다. 6번은 별표 하나. 아주 어렵진 않은데 그렇다 그래서 또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6번 우리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자본잉여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고 이익잉여금은 영업거래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자본금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은 뭐라고 있으세요? 자본잉여금이라고, 아니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나오면 주식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7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우리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무슨 처리하는 거라 그랬어요? 비용 처리. 그래서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대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수익적 지출을 무슨 적 지출로 했다고요?
자본적 지출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요. 자산은 늘어나고 비용은 줄어들어요. 왜냐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 안 했으니까.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익이 늘어들면 자본도 늘어나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나올 때마다 물어보는 계정 과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8번 회계상의 거래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이거 초반에 몇 번 적어드렸었는데 거래가 아닌 것에는 계약,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담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약속이라고 그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왜 이게 거래가 아니냐면 우리 계약은 파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고용하기로 한 거는 거래가 아니에요. 언제 거래가 되냐면 월급 줄 때.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거래가 되려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하거나 뭐 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증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증가 감소를. 요래야 거래가 되는 건데 우리 계약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 없잖아요. 네. 계약했어. 아무것도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 없죠. 뭘 줘야 돼요? 월급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9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원가 행태.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할 겁니다. 원가 행태 나오면 두 가지예요. 움직인다 그래서 변동비, 일정하다 그래서 고정비. 그 다음에 총 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 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00개일 때 100만원, 2000개일 때 100만원, 2500개일 때 100만원이에요. 요거를 고정비라고 합니다. 왜냐면 고정비는 총이 일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얘로 가장 부적합한 거 보험료 똑같죠? 매달. 임차료도 어때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도 똑같아요. 정액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제품 포장 비용은 많이 포장하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요걸 무슨 비라 그래요? 변동비.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나머지는 다 고정비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10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보조부문 원가 배분 방법. 그래서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단계,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단계는 배부 순서를 정해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완전히 고려하는 건 상호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 다음에 11번. 11번 보시면 어떤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인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끝에 제조 지시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납품종 소량. 세 번째 줄에 주문 생산. 그래서 보시면 우리 그 개별 원가 계산이 있고요. 개별은 비싼 거.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종 소량 주문.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요런 건 시험 땐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작업, 제조, 원가표, 공정, 완성품 환산량,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기말 재검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개별. 그 다음에 1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선입선출법의 재료비. 우리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 그 다음에 재료비는 전량 투입. 그래서 완이 4만. 그 다음에 말이 10,000, 초가 15,000. 그러면 35,000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13번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죠. 가장 옳은 거 우리 간이과세자 외우라 그랬습니다. 개인만 되고 직전년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 그래서 1번 아니에요. 왜냐면 법인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영수증만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세금 낼 거 없다. 그 다음에 2번 영리하고 상관없어요. 부가가치세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그래서 많이 팔았으면 세금 내라. 그래서 영리냐 비영리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잠깐 설명드리면 과거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커피숍 차려갖고 그 교인들한테 커피 판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국세청이랑 교회랑 부딪혔어요. 왜냐면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위한 거니까 이건 세금 안 내도 된다. 근데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리냐 비영리냐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많이 팔았으면은 세금 내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교회가 그냥 문 닫았어요. 네, 교회가 문 닫은 게 아니고 교회가 운영하던 커피숍을 문 닫았어요. 왜냐면 이건 운영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부가가치세는 영리냐 비영리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업자 번호가 있는 상태로 판매를 했으니까 아니죠. 사업자 번호 없는 상태로 하다 걸린 거죠. 예. 근데 국가에서 봤을 때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합법적으로 하고 세금을 내라 라고 해서 이제 붙은 적이 있었죠.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소소하게 그러니까 취미로 이렇게 뭔가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작은 이벤트 행사 같은 것도 하잖아요. 아, 뭐 저거 중고장터 그런 거요? 그런 것도 아, 그런 건 일반적으로 안 해요. 세금 안 내요. 소소하게 하는 거. 그렇죠. 예, 소소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소소가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소소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뭐 한 돈 1,000만 원도 안 돼. 9천만 원, 예, 돈 1,000만 원. 1,000만 원. 그렇죠. 근데 한 2, 3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예, 왜냐면 국가에서 돈 1,000만 원이야. 만약에 1년에 1,000만 원이야. 이건 세금 거둘 게 없어요. 그러니까 냅두지만 이게 막 커져갖고 막 2, 3천, 4천 돼.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금을 낼 게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설마 국가가 1년에 100만 원 파는 사람한테 세금 내세요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금액이 항상 커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사업자가 아니라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부가가치세법은 무조건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도 납세 의무자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시면 영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영세율도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율이 이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수출하는 회사도 세금 내요 안 내요? 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옳은 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1번이 틀린 이유는 법인 때문에 틀린 거고 2번은 영리 추구하면은 영리 추구하지 않아도 세금 내셔야 되고 수입하는 경우에도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메인 매출 전표 세무 때 넣다 보면은 수입도 있어요.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시면 55번에 수입이라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이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14번 좀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출 공급가액.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세 별도. 공급대가의 뜻은 부가세 포함.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 다음에 매출세 계정 과목은 부가세, 예수금, 부채. 그 다음에 매입세 계정 과목은 부가세, 대급금, 자산.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요거 맞추시려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순매출액. 순매출액은 총매출액 마이너스 매출할인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출할인. 그래서 매출액은 500이고 환입은 50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50입니다. 매입액은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과세표준 자체가 매출만이니까. 그 다음에 금전으로 준 판매 장려금은 세금 안 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금전으로 준 판매 장려금은 세금 안 내요. 근데 저걸로 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물건으로 줄 경우에. 그래서 금전 지급 판매 장려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 요거 좀 기억하세요. 순매출액 구하는 공식.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이거 어렵습니다. 15번 왜 3번이냐면 금액도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목욕탕, 그 다음에 여관업, 그 다음에 미용실, 요런 데들은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목욕탕은 회사가 가요, 소비자가 가요? 소비자가 가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여관도 회사에서 가서 자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서 가서 자는 것보다는 일반 소비자가 가서 자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미용실도 회사가 가서 머리 커트 칠 일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분들이 오셔서 미용을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소비자들하고 주로 거래하는 업종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면제시켜줬어요. 네. 미용실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 해주겠다고 이렇게 결제를 네, 하죠. 네.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안 돼요. 네, 무조건 안 돼요. 미용실이나 뭐 네일 아트 뭐 이런 미용 쪽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건 진짜 특수 케이스고 거의 없잖아요.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세금계산서 발행 이하에 면제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저기 영수증이나 끊어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제조업은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하게 되어 있고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2번하고 4번은 무조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외울 때 4,800만 원 미만이면 뭐 발행한다 그랬죠? 영수증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1번 아니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 근데 주로 미용실은 그 목욕탕은 누가 많이 온다고요? 소비자들. 그래서 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회사에서 돈 내주고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순 있지만 그런 건 극소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들이 많이 오니까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계속 암기를 강조드리는 게 일단 외운 거는 빨리빨리 맞춰야 되거든요. 나머지들은 시간이 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719페이지 보시면 실무 문제 1번 있어요. 2시 34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그거 3개 넣어보세요. (1번) 여기 가시면 되죠. 거래처 등록 가셔서 1200 주로즈 퍼니처 그 다음에 매출에 128814248 대표자 이름 박장미, 업태는 도소매 가구, 서울 중구 남대문로 112. 그 다음에 2번 거래처별 초기월 가셔서 외상매출금 가서 성신 3,000, 윤 4,500.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가서 CT 2,500, 민국 2,300. 그리고 항상 여기 보세요. 차액은 빵.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끝쪽에
전기분 원가명세서 및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시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일단 저기 먼저 가세요.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임차료 1000만원은 제조공장 임차료래요. 그러면 500번대 임차료 100만원 늘어나야 되고 800번대 임차료 100만원 뭐 해야 돼요? 줄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 원가명세서. 그래서 원가명세서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임차료 얼마라고요? 1000만원 치고, 그 다음에 누구 적는다 그랬어요? 단기제품 제조원가 295 622 500을 적어요. 빈 공간에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여기로 오세요. 이제 어디 갔냐? 요거 나오고 여기 손익계산서 오시고 여기 임차료 1000만원 있습니다. 요거를 0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F5 눌러서 삭제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0이나 삭제나. 그리고 여기 제품 매출원가 오셔서 아까 여기가 295 622 500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95 622 500 끝. 요렇게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근데 왜 이렇게만 바꾸면 되냐면 여기 잠깐만 보세요. 임차료 100만원 늘어났죠. 맞죠? 그 다음에 임차료 100만원 줄어들었죠. 그러면 100만원 늘어나고 100만원 줄어들면 얼마죠? 0이잖아요. 그러면 0은 다음 거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고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2시 45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거기 문제 2번 일반 전표 요거까지 맞추고 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 2번 일반 전표 등록해 보세요.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시간 날 때마다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8월 7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출거래처. 매출거래처면은 800번대 접대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00번대 접대비 20만원. 그 다음에 축의금은 현금 좋대요. 그래서 현금 20. 그 다음에 9월 1일 한 주당 액면 금액인 5,000원인 보통주에다가 밑줄 치시고 9월 1일에 별표 3개 치세요. 지금 푸시는 6개 중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실제 시험장 가서 만나면. 나머지들은 시험 볼 때쯤 되면 어느 정도 푸는데 요거는 세무 때 따로 1시간 들여서 연습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래서 보통주하고 우선주 요거 첫 번째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은 상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 두 가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요거 빼먹었구나. 유가증권에 주식이나 사채가 있는데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비용 쓰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하셔야 돼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일단 대변의 자본금 액면 금액이 5,000원이래요. 그래서 5,0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 500 나와요. 근데 거기 보시면 6,000원에 발행하고 현금 받았대요. 그러면 현금 600, 그 다음에 현금으로 20만원 줬죠. 현금 20, 그 다음에 요거 어렵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0, 그 다음에 주식 발행 발행 초과금 50. 일단 적으세요. 설명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500만 원짜리 600 받으면 이익 얼마죠? 100만 원이죠. 이익이 100만 원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현금으로 얼마 썼어요? 20만 원 썼어요. 그럼 20만 원 쓰면은 이익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거를 손실 본 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고 이익 난 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존에 손실 본 게 얼마 있었죠? 30 있었죠? 그러면 이익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5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빼는 걸 상계처리라 그래요. 그래서 손해 난 거랑 이익 난 거랑 계산하는 걸 무슨 처리라 그런다고요? 상계처리. 근데 요거는 세무 때 따로 연습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시험 때 안 나오면 가장 좋은 게 주식 문제예요. 주식은 좀 공부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요건 추후에 다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틀리시면 안 돼요. 시험 때 가셔서. 그래서 보통 예금 220. 그 다음에 우리 종업원이 내는 거 뭐라 그랬죠? 예수금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금. 요게 종업원이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가 내는 건 거기 지문에 보시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00번 때 세금과 공과 40. 그 다음에 500번 때 세금과 공과 70.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9월 30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원천징수. 원천징수 나오면 맨날 이것만 쓸 겁니다.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그래서 선납세금은 이자 수익이나 법인세, 중간 예납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세요. 선납세금 13만 8,600원, 이자는 90만 원, 나머지는 무슨 예금으로 들어왔대요? 보통. 그래서 86만 1,400원. 아니고요. 86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76만. 그래야 90만 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10월 13일 별표 2개.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습하셔야 되는 건 2번, 5번이에요. 나머지들은 기억하면 맞출 수 있는데 2번하고 5번은 좀 따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제품을 공장 경비 직원한테 줬죠? 우리 직원한테 쓰는 거 뭐라 그랬어요? 복리 후생비. 근데 공장이니까 500번대. 그 다음에 거래처한테 쓰면 뭐라 그랬어요? 접대비라 그랬죠?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 4만원, 적용 8번 타개정 됐죠. 그래서 타개정 대체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은요, 재고자산을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래서 재고자산이 판매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팔았어요? 직원 줬어요? 직원 줬죠? 네, 이런 식으로 안 팔고 딴 데 썼을 때 그때 꼭 적용 8번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하세요. 다음에 10월 1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어음, 두 번째 줄에 할인, 세 번째 줄에 매각거래. 그래서 우리 어음 할인, 매각거래 나오면 매출 채권 무슨 손실이요? 처분 손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보기 전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10, 바드럼 300, 서울.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 예금 290. 정리하시고요.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에 거기 메인 매출 전표부터 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